지난주에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지 않으셨고 또 보러 가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현재 반도체는 3D 구조를 지향하고 있으며 실리콘이 아니라 다른 재료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의 사이즈가 7나노미터까지는 성공했지만 5나노미터로 가기 위해서는 50조 이상의 R&D 비용이 예상되므로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조를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지가 않죠. 50조를 투자한다고 100%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해당 분야 전문가 박사님들은 과학자들은 더 작은 반도체로의 도전을 멈추지 않겠지만 공학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한계를 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죠. 볼 수 없다고 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던 블랙홀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고 결국에는 보는 데에 성공했죠. 아무리 반도체가 더 작아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공학자는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쉬우며 가격이 덜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 전자 패키지 기술입니다. 물론 다른 기술도 많겠지만 오늘은 전자 패키지, 특히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는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것과 2달쯤 전에 제가 한계를 뛰어넘어버린 삼성전자의 12단 TSV라는 영상에서도 말했던 TSV라는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신 폰에도 들어가 있는 SIP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30초 정도만 사족을 달면, 저는 유튜브 초창기부터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까짓 게 뭐라고 감히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의 기초는 학회라던가 세미나에 가면 플리너리 스피커를 비롯하여 많은 좋은 연사분들께서 오랜 시간 반도체의 미래부터 동향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전문가의 식견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거기서 기초를 따와서 제가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나름대로 출처라던가 신빙성에 대해서 다른 이슈 유튜버들에 비해서 훨씬 신경 쓰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답은 밸류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른 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밸류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실리콘으로 만들죠. 실리콘은 모래 원소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쓰는 반도체는 모래로 만들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모래를 막 퍼와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도 체감이 될 수 있게 실리콘을 모래라고 합시다. 이 모래를 잘 정제해서 불순물이 거의 없는 웨이퍼라는 판을 하나 만듭니다. 이 웨이퍼에 얼마나 회로를 미세하게, 그리고 얼마나 고장난 부분이 없는가, 또 하나의 웨이퍼판에서 몇 개의 반도체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밸류를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웨이퍼판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반도체 기업들의 근본적인 고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작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즉, 웨이퍼판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칩과 성능은 이제 다이나믹하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 패키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전자 패키지는 그냥 쉽게 깨지는 칩들을 대충 포장해주고 보호해주며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죠. 참고로 전기 신호 지연, 즉 게임할 때 렉 걸리는 그런 신호 지연의 절반이 칩과 칩 사이, 칩과 보드의 접합부에서 발생합니다. 즉 패키징을 향상시킴으로써 신호 전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대세는 반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K5라던가 소나타 센슈어스 같은 그런 국민차에도 반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아마 10년 내에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하려면 신호 전달 속도가 빨라야 돼요. 왜냐면 생명과 직결되고 그렇게 해야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반도체 패키지의 접합부가 만약에 파손됐다고 합시다. 원래는 0.01초 만에 판단해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접합부 신뢰성 이슈가 발생해서 0.01초가 걸릴 것이 렉 걸려버려가지고 1초가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탑승자는 죽는 거죠. 그래서 더 빠른 신호로, 더 높은 신뢰성으로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 패키지고요. 삼성전자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걸 정말로 재밌게 설명하더라고요. 과거의 패키지가 중세시대의 갑옷이라면 현재의 패키지는 아이언맨의 슈트라고요. 그래서 접합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또 신호의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TSV가 사용됩니다. TSV는 칩을 위로 쌓아주고 수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레이저로 뚫어서 거기에 전기 전동성이 좋은 구리 같은 것을 채워 넣어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생각해봅시다. 과거에는 와이어를 통해 연결했습니다. 즉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신호 전달 시간이 길고 무엇보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복잡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개수도 제한되어 많은 신호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이가 길어서 신호를 방해하는 인덕턴스란 것도 생기고요. 비유를 해드리면 내가 산 밑에서 산 정상에 있는 친구한테 물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과거에는 산을 천천히 타고 올라가서 물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 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수직으로 뚫려 있어서 그걸 타고 쉽고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같은 칩을 쓰더라도 패키지 방식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성능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미나라던가 학회를 가보면 페나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에서도 연구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대만의 TSMC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죠. 아직은 TSMC의 기술이 삼성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삼성 측에서는 이제 페나웃 레벨 패키징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시장에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TSMC가 잘하는 페나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뭔데? 모든 반도체 제품들에는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판 PCB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나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서는 PCB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칩은 PCB라는 초록색 판에 올려서 판매가 되잖아요. 생각해봅시다. 매우 두꺼운 이 초록색 판때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두께가 엄청나게 얇아집니다. 현재 PCB를 사용하면 절대 두께를 1mm 이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칩 옆에 공간이 있어서 더 많은 I/O 수가 가능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1층에 엘리베이터를 3개만 설치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10개가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또 다른 종류의 방식보다 신뢰성도 좋고 패키지 사이즈도 작은 데다가 얇고 I/O 수라던가 여러가지 대부분의 수치들이 매우 우수합니다. 즉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패키징 방식이죠. 물론 가격이 비싸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존재해서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도체 기술들을 포함해서 모든 반도체 기술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SoC입니다. 시스템 온 칩의 약자로 모든 것을 하나의 칩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체감이 될 수 있게 말씀드리면 램, 그래픽카드, CPU 등등 대부분의 칩들을 딱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귀찮게 램 사고 CPU 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딱 하나의 작은 칩만 있으면 됩니다. 이 기술은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연구 개발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해결책이 바로 SIP입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SIP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SIP는 시스템인 패키징의 약자로서 SoC가 하나의 칩의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려고 한다면 SIP는 하나의 패키지의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고자 하는 종합기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SoC는 딱 하나의 칩에 모든 시스템을 넣는 거고 SIP는 하나의 기판에 모든 시스템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SoC보다는 사이즈는 조금 더 크죠. 그럼에도 초기 개발비가 적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용이하며 수율은 높은데 경량화도 가능하고요. SIP는 와이어로도 연결할 수 있고 TSV를 이용해서 뚫어서 연결할 수도 있는 복합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솔더 범프도 들어가고 도금도 해야 되고 반도체 칩도 올려야 되고 그야말로 공대 대부분 전공자들이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반도체의 종합예술이라고 불립니다. 인간은 통합의 역사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과학 발전의 끝에는 항상 통합이 있었습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은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은 모든 힘을 딱 하나의 방정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는 이 우주의 원리가 아름답고 단순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과 연구소는 반도체 시스템의 통합을 믿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한계의 벽에 닿은 우리는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발전 속도로 만들어진 칩은 전에 없던 세상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시스템이 통합되는 날 빌 게이츠의 예언대로 우리는 실리콘의 주먹 아래 무릎을 꿇고 이진법의 신에게 자비를 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